우리 다 같이 봅시다. 어쨌든 우리 방학 때 이 스토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바로바로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드는 게 나의 목표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제가 숙제를 더 드려서 더 어려운 것까지 하게 해드릴 테니까 딱 우리 10번 수업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따뜻해요. 겨울방학은 좀 텀이 길어가지고 내가 하고 막 모의고사까지 돌리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 빨리 나가보고 안 되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서 어떻게든 다 끝내드릴 테니까 하시고, 혹시 제가 화요일, 목요일이 지금 수업 시간인데 화목은 제가 좀 넉넉해서 시간이 항상 웬만하면 무조건 5시 반까지는 오셔야 돼요. 왜냐면 30분 정도는 제가 숙제 검사하고 기본적인 모르는 것도 제가 파악하는 수업을 시작하니까 웬만하면 5시 반까지 오세요. 어쩔 수 없이 앞에 학원이 있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 클리닉 시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토요일 12시부터 3시 전까지는 좀 오시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간단한 테스트 보고 모르는 거 내가 확인할 테니까 꼭 했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부득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카톡하세요. 제가 방학 때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수투를 이제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방학 때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이 수원과 수투가 다른 점이 뭐냐? 수원은 약간 지수로그 따로, 그쵸? 그 다음에 수열, 또 삼각함수가 조금씩 다 다른 영역이면, 수투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지만 점수가 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미적분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나중에 수투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다 이제 끝 부분이니까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할 테니까 자 갑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메인 교재는 이렇게 써져 있는 개념의 정석이라고 써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웬만하면 이걸로 나가다가 제가 문제 푸는 거는 제가 찝어드릴 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의 정석부터 펼칠게요. 자, 첫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첫 페이지 넘기면 개념의 정석 딱 넘겨봐. 첫 페이지 넘기면 제가 간단하게 조금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첫날이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는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수투는 수업과 달라요. 수투의 궁극적인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준아, 주먹이 장난 아니네요. 야, 그 수투를 배우는 목적이 혹시 너가 생각하기엔 뭐니? 배웠으니까. 미적분. 미적분을 가기 위한 발판이다. 뭐 50%는 맞아요. 또 수투를 배우기 위한 목표가 뭘까요? 찬선아, 수투를 배우기 위한 목표가 뭐예요? 뭐라고? 똑똑해지기 위해서. 모르면 무식해지는 건가? 수투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써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문에다 써놨잖아, 그렇죠? 방학 때 너무 많은 거 여러분 목표를 삼지 마시고 정확히 아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다시 수투의 목표는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야. 자, 잘 봐. x-1의 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똑같이 못 그립니다. 인정해요? 이렇게는 그리잖아. 다음번에 그리라고 했을 때 똑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뭐는 근데 다 똑같이 그릴 수 있지. 1,3은 똑같이 점을 찍잖아. 맞지? 여기 옆은 다음날 그리면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날 기분 따라서 다르게 그리지. 요 점만은 확실하게 그리잖아. 이해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의 그래프를 그릴 때 딱 정확하게 체크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치? 그걸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수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서 끝나요? 그림을 그려서 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내가 함수가 좀 약하고 나 이래요. 그림 그리는 거에 별로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그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수트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래프 그리기 위함이다.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극한은 우리 필기합시다. 극한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상태다. 네, 써볼게요. 극한은 뭐라고요? 상태야. 거기다 제가 잠깐 필기를 해놨는데 뭐라고 써져 있죠? 값을 계산하는 거랑 상태를 계산하는 거는 달라요. 이 상태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봐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니네 무한대 하면은 배운 적 있죠? 무한대. 이 무한대 하면은 뭐라고 하죠? 얘를 이렇게 기호를 쓰죠. 이 무한대라는 건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못하죠. 대신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점점 뭐 하는 중이야? 무한대 커지는 중이지.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점점 커지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극한이라는 건 그걸 뭘 관찰하는 거냐? 상태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값은 사실 정확한 값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근사값이 되는 거예요? 근사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점점 커지는 것도 무한대지만 점점 뭐해지는 것도 무한대예요? 작아지는 것도 무한대예요. 대신에 점점 작아지는 게 약간 0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아예 숫자 자체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는 엄청 큰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엄청 작은 숫자를 의미한다. 그럼 무한대가 요걸 하면 점점 작아지는 특정 값으로 작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한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량 소 정도는 한자 알잖아. 무한소는 점점점 뭐한다?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무한소라고 한다. 그러면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 x라는 값이 a에 뭐한다? 가까워지는 상태란 얘기예요. 근데 a에다가 왜 마이너스를 붙였을까? a보다는 조금 더 뭐하다는 거야? 조금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죠. x가 4 마이너스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4로 가까이 가는 상태인데 4보다는 뭐하다고 했으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 쓸게요. 앞으로 이 4 마이너스가 나오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4 왼쪽에서 온다. 가까이 오는 상태. 그렇죠? 혹은 이건 당연한 거니까 안 쓰셔도 되고 혹은 4 빼기를 어떻게 쓰면 생각하면 좋냐면 4보다 조금 작은 숫자 해서 3.99999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혹은 4 마이너스 0.00001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4 마이너스의 의미는 4의 바로 뭐야? 왼쪽에서 4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다른 말로는 3.99999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4보다 매우 바로 왼쪽 절대 4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극한이에요. 그렇죠? 자,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쉬워요. 좀 어려운 것까지 다 같이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의 기호로서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자, 리미트. 이게 극한이라는 뜻이에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이게 하나의 기호로서 잘 생각해 보세요.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나오는 순간 너네 뭐부터 관찰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자리부터 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주인공 변수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x가 어디로? 1로 가까이 갔을 때 라는 의미입니다.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의 무슨 값? 가까이 가는 상태에서의 fx 바로 y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니? 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1이라는 숫자는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가까워졌을 때를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냐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자,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가요. 그 다음에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요. 이것이 이렇게 쓰고 우리가 용어로 얘를 무슨 극한이라고 하냐면 좌극한. 얘를 오른쪽에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왼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fx 내가 알고 싶은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요 fx는 y 값인데 자 1의 왼쪽에서 갔더니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2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좌극한 값이 얼마고? 2고 여기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다가가는 y 값은 2이기 때문에 얘도 2예요.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모두 2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이 극한 값을 바로 뭐라고 한다? 2예요. 이렇게 약속한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얘는 무조건 2로 가까이 가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 한다고 하냐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 짜장면 시켜 먹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물어보죠. 야, 너 뭐 먹을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짜장이에요, 짬뽕이에요? 넌 짬뽕. 그렇죠? 전 짜장이라고 칩시다. 근데 아이씨 됐어.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 하나로 통일해서 짬뽕을 통일하든 짜장으로 통일하든 두 값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는 시키기 뭐예요? 편하잖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왼쪽에서 가까이 하는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정확히 하나로 통일돼서 값이 2로 갖는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써놨지. 뭐라고 써놨죠? 보시면 자,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발산한다고 써 있죠? 꼭 아셔야 돼요. 그럼 발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발산하는 걸까?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뭐하면 다르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3이라고 하고 내가 4라고 할게요. 좌극한 값은 1의 마이너스 요 좌극한 값은 1의 왼쪽에 갔을 때 도달하는 값은 2고 우극한은 1의 오른쪽에서 왔을 때 도달하는 값은 얼마니까? 4면 도대체 1에서의 상태는 어디에 도달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2라고 얘기해야 돼요? 4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기 못하죠? 그러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수렴하지 않는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발산. 자, 또한 봐봐. 용준아, 얘 뭘까? 무한대. 오, 그쵸, 무한대요. 이거는 오 나왔어. 수렴이랑 발산이에요. 그쵸, 무한대 자체가 정의되지 못하는 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뭐가 된다? 발산이 된다. 그래서 얘도 무한대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게 x를 한없이 커지게 했을 때 y 값은 어디로 가니? 라는 문제죠. 아, 뭐예요? 점점 커져요 라는 상태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봐봐. 얘가 만약에 지수함수야. 그러면 리미트 이번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x가 여기가 x니까 이게 왼쪽으로 가면 y 값은 어디로 가니? 라는 문제죠. 봐봤죠?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0. 그쵸? 그래서 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죠? 자, 그럼 이거는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이건 수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아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잠깐 볼게요. 이제 질문 또 들어갑니다. 원래 리미트라는 거 하는데 이걸 리미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써줘야 되는데
네, 생략하는 겁니다. 수학이니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갔을 때 얘 답 얼마일까요? 이거.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모르겠으면 뭐 하라고?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는 거예요. 수투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려보세요. 근데 벌써 그쵸? 우리 2학년들은 배운 지 오래돼서 이 유리함수가 까먹을 수 있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눈빛이 흔들리는데. 자, 얘 어떻게 그리죠? 점근선 어떻게 그려요? 분모가 뭐일 때? 0일 때 찾아서 여기 얼마고? 1이고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분의 개수하면 되잖아 점근선. 그래서 1분의 2가 되니까 얼마가 돼? 2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리라고요? 적절하게 뭐 하면 돼?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죠? 절편을 이용하란 말이야. 그래서 0을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돼? 마이너스 1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0, 빼기 4 여기 지나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잘못했네. 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점근선 기준으로. 맞지? 그러면 그림을 그렸더니 x가 무한대 간다는 건 오른쪽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의 얘는 얘 자체 함수 fx라 했으니 얘의 y 값이라고. 오른쪽 끝으로 갔더니 y 값이 점점 더 어디로 가까워져요? 2로 가까워지니까 얘는 결과가 얼마다? 2다 이렇게 해준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해도 답이 똑같겠죠? 왼쪽으로 가도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2에 가까워지니까 답이 이겠죠? 맞아요? 자, 근데 이건 뭘까요? 1. 지금 어디가 1이야? 여기 중앙 1이잖아. 점근선. 자, 보시면 1의 오른쪽에 왔을 때는 값이 점점 더 보여지니까 커지니까 플러스 무한대고 1의 왼쪽에서 왔을 때는 얼마죠? 점점 더 값이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럼 둘이 값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때는 답이 뭐야? 그럼 발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혹은 정의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별거 없죠? 그래 지금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극한 문제가 나왔어. 모르겠으면 뭐해? 그리세요. 이게 첫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기다가 별표 쳐놓고 자 극한의 회도 이렇게 써놓고 극한 문제를 딱 나왔을 때 잘 모르겠다 하면 첫 번째 뭐 하라? 그려라. 그릴 수 있으면 뭐 하라? 그리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리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치? 그 다음에 또 잘 보세요. 별거 없어요. 자, 니네가 여태까지 배운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건 뭘 그려 보통? 함수를 그리잖아. 그치? 그럼 니네가 배운 함수 다 얘기해 볼래? 뭐 있어요? 함수 1차 함수 직선이죠. 2차 함수 포물선이에요. 무리함수 이렇게 그려지죠. 유리함수 점근선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그림들이 중간에 끊기는 건 누구 빼고 없죠? 유리함수 빼고는 끊기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들의 특징이 뭐겠니? 그래프가 끊기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왔을 때랑 오른쪽에 왔을 때의 극한값이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리고 그 값은 이 점의 무슨 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함수 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 수준으로는 무조건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너무 문제가 쉬워 안 쉬워? 쉽지.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낼까? 네, 근원. 저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딱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1차 함수를 만들고 이쪽에는 2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뭐 하기 때문에 끊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 특별한 경우를 좌극한과 우극한을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혹은 또 어떻게 할까요? 너네 이 중에서 얘만 다른 점이 뭐야? 얘 무슨 꼴이야? 지금 무슨 꼴이야? 저기 있잖아. 분수꼴이란 말이야. 그럼 분수꼴은 뭐가 문제죠? 이게 분모가 0인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인 게 만들 수 있게 니네가 배운 것들을 무슨 꼴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분수꼴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게 나중에 수능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딱 봐도 알겠죠? 뭐가 문제일 것 같아? 분모가 0 되는 누구랑 누구가? 1하고 마이너스 2가 문제가 되겠죠. 수학은 보통 이런 문제적인 것들만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별거 없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에 대한 내용은 다 얘기해줬어요. 넘어가셔서 8페이지 봅시다. 자, 8페이지에 우리 기본 문제 1-1이 있는데 제가 잠깐 뭐 하는 동안 칠판에 적는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졌죠. 보세요. 앞에 잠깐 봅시다. 자,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네 얘기했죠? 뭐 하라고? 모르겠으면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요거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죠? 이건 알아야죠. 이거 무슨 함수야? 기함수. 기함수는 무슨? 이거 보는 순간 무슨 생각? 기함수. 기함수 보면 무슨 생각? 원점 대칭. 또 원점 대칭하는 순간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180도 회전. 자, 몰랐으면 적으세요. 180도 회전. 그래서 얘를 원점 대칭을 해주는 건 180도 회전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요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요렇게 그려지는 게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나 마지막은 요렇게 그려지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 왜 이걸 그려야 되니? 자, 물어보는 걸 보세요. 물어보는 게 x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는 거죠.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의 y값 얼마죠? 1. 그래서 얘는 1입니다. 자, 2의 좌극한 1의 기준으로 2에서 왼쪽에서 다가왔을 때의 y값 얼마인가요? 2죠. 그래서 답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푸는 게 기본이긴 하나 너네 봐봐. 나중에 내신에서 이렇게 풀면은 시간이 남아 돌아요 부족해요. 이거 언제 그리고 자빠졌어. 맞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필기하라고 한 것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보세요. 빼기 1 플러스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빼기 1 오른쪽 값이니까 플러스 0.00000001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자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계산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왜? 이게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아 선생님 이거는 내가 빼기 1일 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바로 요걸 이용합니다.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바꾸냐면 식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해주고 여기 있는 f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넘겨. 그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비교 난 다음에 여기 보이죠? 여기 x에다가 요거를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편해. 그럼 얘가 의미가 가로 안에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에 요걸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인데 그 플러스가 매우 작은 숫자라고 했죠. 0.0000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 이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봐봐. 가로까지 해서 안 헷갈리죠. 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0.0001이 돼서 아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1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1 마이너스 0.0001을 자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아 1에 자극한 문제구나. 그래서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네. 근데 마이너스 1에다가 앞에 뭘 붙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한다. 이해했어? 그래서 다시 그림을 직접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내가 주어진 구간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어떻게 생각하자고? 마이너스 1 더하기 0.00001 생각해서 얘를 대입해서 생각한다 라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시간을 줄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법. 자, 우리 유제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너네 한번 유제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1-1번하고 유제 1-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림을 다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고 적절하게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둘 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해 갑니까? 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뭐니까? f 빼기 x랑 fx가 같아서 무슨 함수구나 우함수구나 해서 우함수 쪽 y축 대칭이니까 이쪽을 다 그린 다음에 푸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0 0 0 뭐야 이거? 0일 때 우극한도 1이고 왼쪽에서 봤을 때 자극한도 1이니까 얘는 1이구나. 빼기 1의 자극하는 여기가 지금 빼기 1이니까 빼기 1에서 왼쪽에서 봤을 때 값이 1이구나. 1 더하기 1이어서 답이 2구나. 이렇게 푸시는 게 정상인데 학교 시험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더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거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바꿔서 풀어요. 이렇게 바꿔서 풀었을 때 잘 들어. 얘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거는 신경 끄시고 얘 보세요.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여기다 넣어준다. 그럼 F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0.0001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를 곱하게 됐을 때 뭐가 돼요? F에 1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0.001을 곱하면 플러스 0.001이 되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결국 1의 무슨 극한이구나? 우극한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1의 우극한은 값이 얼마구나? 1이구나. 이렇게 풀라고. 이해했어? 이게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거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시 뭐 하라고요? 여기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맞아? 내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도 있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좌극한과 우극한 극한값에 대한 성질이었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봐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극한의 태도 첫 번째, 무조건 뭐 하면 풀린다? 그림을 풀린다. 근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두 번째는 극한의 성질입니다. 이 극한의 성질을 여러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 할 때 꼭 감점의 포인트가 나오는 곳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극한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약속이야. 이름 짓는 것처럼 그냥 약속이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극한의 성질이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이 fx라는 극한값이 알파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가 베타다. 자, 이걸 보는 순간 너네 숨어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a일 때 극한값이 알파라는 건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모두 다 알파란 뜻이에요. 이미 숨어져 있는 거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했을 때 이 성질이 있다.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 있는 극한값에 정확히 k배를 한다는 거예요. 실수배를 한 거야. 실수배. 그러면 뭐가 나온다? 아, 이 극한값이 수렴함으로 알파로 수렴함으로 k 알파가 답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두 번째, 수렴하는 것끼리 수렴하는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이 둘을 더하고 빼고 곱하면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했을 때는 이 계산 결과가 그냥 따로따로 마치 분배 법칙 하듯이 알파, 베타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가 가능하다. 이게 약속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수렴하는 것들끼리만 뭐가 된다? 덧셈, 뺄셈, 곱셈이 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거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술형이 많이 나온다고. 자, 그런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 덧셈, 뺄셈, 나눗셈이 되는데, 덧셈, 뺄셈, 곱셈이 되는데 나눗셈은요? 우리 아까 했죠? 기억나? 여기 앞에 무슨 함수 그렸죠? 유리함수 그렸잖아. 그때는 분모가 0될 때는 조금 수렴했어요? 발산했어요? 발산했잖아. 그래서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나눗셈일 때는 베타분의 알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분모가 뭐가 돼서는 안 됩니까? 0이 돼서는 안 돼요.
함수값이 0이 돼서도 안 되고 또한 무슨 값이 극한값이 뭐가 돼서도 안 된다? 0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별거 없죠? 꼭 기억하세요.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끼리만 뭐가 가능하다?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야. 맞죠?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문제를 우리가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잠깐 유형편 펴보세요. 유형편 펴셔서 (64번) 보이시죠? 64번 유형편의 64번을 지금 풀어보죠. 이거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죠? 자, 그래서 지금 안 풀릴 수 있거든요. 다시 넘어오셔서 요거 개념편에 22페이지 보세요. 개념편 22페이지에 기본 문제 1-4번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모든 출발은 저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fx가 수렴하는 거예요, 지금? x가 수렴하는 겁니까? 아니죠. x분의 fx가 얼마로 수렴하고 있는 거지? 1로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수렴하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얘가 수렴하는 거 아니까 얘를 이용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얘를 적절하게 얘가 들어가도록 바꾸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x분의 fx가 들어가도록 바꾸기 위해서 딱 봐봐. fx 있죠?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x로 나눠주는 거. 아시겠죠? 이 모든 시작이 저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fx, 여기는 x 플러스 x분의 fx, 그리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서, 잘 들어야 돼. 자, 얘 얼마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하죠. 얘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얘는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뭐 하니까? 같으니까. 그럼 내가 극한값 구하고 싶으면 함수값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얘가 얼로 수렴해요? 0이죠. 얘도 0으로 가고 얘는 얼마니까? 1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수렴하는 거 뺐어요. 뭐 하면 돼? 그냥 빼면 돼.
그래서 분자는 얼마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 수렴하는 거 더해요. 아무런 문제 없어. 둘이 더하면 돼. 그래서 얼마야? 1이죠. 그럼 이번에는 땡 1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는데 뭐해도 상관없어. 분모가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누면 돼. 그래서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서술형에서 이런 식으로 안 쓰면요 다 틀려요. 보통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애들 어떻게 많이 하는 줄 알아? fx랑 x랑 1이래 같다. 그래서 fx에다 x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x 딱 집어넣고 그냥 푸시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해했죠? 물론 나중에 내신 때 빨리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자, 그럼 우리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네. 이거.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있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얘는 이 값이 뭐 한다고 했으니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A로 잡아. 오씨. 그럼 나는 fx가 뭔지 모르고 x가 뭔지 모르겠지만 x분의 fx가 A로 수렴하는 건 알죠? 그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똑같이 분모 분자를 또 뭘로 나눠줘요? x로 나눠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봐? 대입을 하란 말이야. 자, 얘 무한대로 가죠. 얘는 얼마야? A예요. 너네 봐봐. 무한대는 엄청 큰 숫자고 얘는 A야. 정해진 숫자라고. 그럼 무한대에서 상수 빼면 뭐겠어요? 당연히 무한대겠죠. 그럼 여기도 무한대에서 상수 더해봤자 얼마야? 무한대라고. 그럼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슨 꼴이죠? 무한대 꼴이죠. 근데 우리가 분수 꼴이잖아. 분수는 무슨 꼴이죠? 비율이라고.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율이 같을까 안 같을까? 같겠죠. 그래서 결국 얘는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비율이 서로 같다 해서 1이 될 거다. 요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 가면 알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래서 지금같이 이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는 확실히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인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를 제외하고도 몇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 개념표 맨 앞에다가 써놨는데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맨 앞에 펼치시면 개념표 맨 앞에 여기 해놓은 거 맨 앞에 보시면, 자, 제가 오른쪽 아래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정형이라고 해놓고 몇 가지를 써놨죠. 자, 너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당연히 뭐겠어요? 엄청 큰 숫자랑 엄청 큰 숫자랑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 아닐까요? 맞아요? 당연한 거겠지. 그 다음에 무한대에다가 방금 했죠. 상수 더해도 뭐야? 무한대고,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빼도 뭐죠? 무한대고,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해도 뭐죠? 무한대고,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해도 무한대인데 조심해요. 상수가 뭐는 아니어야 돼요? 0은 아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상수하면 0이겠죠. 너희 잘 봐봐. 5분의 1, 10분의 1, 1000분의 1 점점점 값이 뭐해져? 작아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얼마다? 0이다. 이해하죠? 그 다음에 상수분의 무한대도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한대일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확실한 애들이야. 오케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애들이야. 여기까지 인정하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애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수렴할까? 아까랑은 다르게 수렴하고 수렴한다 말이 없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자, 얘 보세요. 얘의 좌극하는 얼마죠? 0이죠. 얘의 우극하는 얼마야? 1이고 얘의 좌극하는 1, 얘의 우극하는 0이지만 얘 둘이 뭐하면? 더하면 좌극한이 0 더하기 1이어서 얼마 나와? 1 나오고 우극한도 1 더하기 0이어서 1 나오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얘 지금 수렴했어 발산했어? 발산하죠? 얘도 뭐죠? 발산이죠. 둘 다 발산이지만 둘 발산한 것끼리 더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수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바가 없어? 얘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얘는 무조건 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무조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제한 애들은 어느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이걸 암기해야 되겠죠? 얘는 무조건 암기하는 거고 이게 아닌 애들이 나오면 직접 뭐 해봐야 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래 꼭 외워야 되는 건 이거고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의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일단은 부정형의 대표적인 네 가지 뭐가 있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0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게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각각을 설명만 하고 우리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뭘까요? 잘 생각해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하면 뭘까요? 이거 몰라요. 이게 왜 모르는지 보세요.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 극한 문제가 나왔어. 일단은 대입해보는 거야. 보세요. 무한대 대입하면 얼마죠? 무한대를 제곱해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죠. 그럼 당연히 무한대겠죠. 근데 여기 뒤에도 뭐죠? 무한대라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답이 그럼 무한대야 0이야? 1이야?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리라고. 그래서 얘를 잠깐 그려볼까?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죠. x로 묶으면 얼마니까? 0하고 x 빼기 1이 나와서 1을 지나는 이렇게 그림이잖아. 그럼 얘가 x로 무한대로 가면은 값이 한없이 뭐해지니까? 커지니까 당연히 답이 뭐겠어요? 플러스 무한대겠네. 여기까지 인정? 모르겠으면 그리라고. 하지만 무조건 모든 걸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바로 뭘 이용하라고?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보세요. 자, 이게 무조건 아까 내가 확실하게 외워야 하는 것들 써놨었죠. 지금 필기돼 있는 상태잖아. 한번 이용해서 풀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x로 90. 그러면 묶어볼까요? x로 묶으면 어떻게 되지? 인정해? 그럼 보세요. 얘 어디로 가지? 무한대. 너네 무한대에서 1 빼면 뭐야? 무한대일 거 아니야.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면 뭐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극한의 이 뚜렷한 걸 알아야 돼. 다시 극한은 무조건 뭐 해봐라? 모르겠으면 그려봐. 근데 그림이 좀 어려워. 그럴 때는 뭘 이용하나? 너네가 알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라는 건 증명이 끝난 겁니다. 이해했죠? 두 번째.
그럼 반대 상황이겠죠. 너네 얘는요 그림만 그려봐도 알잖아. 어디랑 어디 지나? 0하고 1 지나는데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값이 점점점 모여져서 작아져서 얼마죠? 마이너스 무한 되겠죠. 그림을 안 그리고 성질로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뭘로 묶어? 마이너스 x로 묶으면 맞아? x 마이너스 1이 돼서 얘 극한 취하면 무한되고 얘 극한 취하면 무한대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어려운 거 없잖아, 그치? 맞아? 자, 뭘까? 잘 생각해봐. 일단 첫 번째 그릴 수 있는지 판단해봐. 너네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전체를 그릴 수 있어? 없지? 그럼 그건 포기해야 돼. 그러면 대입을 했더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시작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무조건 알 수 있게 바꾸는 게 이 수투에서 극한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너네 이거를 알 수 있게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알 수 있게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유리화해야죠. 그러니까 왜 유리화를 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루트가 나와서 무조건 유리화가 아니라 알 수가 없으니까 유리화하는 거라고. 그럼 이거 유리화를 해보세요. 그럼 왜 유리화하면 가능하죠, 여러분?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는 게 굉장한 거 아니에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조건 뭐인 거 아니까. 무한대인 거 아니까.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유리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근데 분자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분모를 1처럼 생각해서 플러스를 분모, 분자 동시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이랑 여기는 유리화 했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뭐가 남겠어요? 2가 남겠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얼마죠?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2라고. 근데 무한대분의 2는 얼마야? 분모가 한없씩 커. 얼마야?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x분의 2가 무슨 함수 그래프예요? 유리함수 그래프잖아.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x축에 가까워지잖아. x축이 다른 말로 얼마야? y가 0이잖아. 아시겠어?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가 돼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3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앞대가리가 뭐한 경우? 차수가 큰 경우. 맞아? 그러면 무조건 얘 앞에 있는 걸 차수로 따라갑니다. 그게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뒤에가 더 차수가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둘의 차수가 서로 뭐하면? 같으면 뭐 하는 거야? 수렴한다. 오케이? 머릿속 정리를 해놔요. 됐죠? 이해했죠? 좋아요. 이번엔 그러면 뭐가 남았죠?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형입니다. 자, 이번엔 같이 해볼게요. 봐봐.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x제곱 더하기 3분의 3x 플러스 7이 있어요. 너네 그릴 수 있어? 일단은 항상 그려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 그릴 수 있어? 없죠. 너네 이거 그리려면 미적분 배워야 돼요. 그럼 못 그려. 못 그리니까 뭐를 이용해야 돼?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럼 너네가 성질을 이용하려면 뭐 하는 거 이용해야 돼? 정확히 아는 거 이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분모가 0이 되면 되면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분모의 최고창 차수로 가지고 있는 x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x 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 1 더하기 x 제곱분의 3이 되는 거고, 여기도 x분의 3 더하기 x 제곱분의 7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를 계속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게 나왔잖아. 무한대분의 상수 얼마야? 0. 그래서 얘가 얼마로 수렴하는 거 알고? 0으로.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거 알잖아. 그러면 1 더하기 0 하면 1이지. 1분의 0이어서 답이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의문점 안 들어? 선생님 왜 분모의 최고창을 나눠야 되죠? 나는 x로 나눌 거예요. 나는 졸라 반항하니까. 그치? 나는 까칠이어서 그렇게 할 거야. 해봐. x로 나누면 어떻게 돼? 3 더하기 x분의 7 되고 여기도 x 더하기 x로 나눈 거야. x분의 3이 된다고. 그럼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요 이거? 그쵸? 0.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 얘도 0. 얘는 얼마야? 3이죠. 그럼 무한대분의 3이어서 그쵸? 얘도 어디로 가 결국은? 0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해?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네. 어쨌든 둘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해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끝났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어디로 가는구나? 0으로 가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리미트 x가 그렇지? 어느 경우도 있겠어요. 근데 분수꼴이라는 건 결국 비율을 물어보는 거고 비율은 분모가 큰지 분자가 큰지 이거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얘는 뭐겠어요? 안 봐도 비교죠.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겠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요 x제곱으로 나눠주면 안 돼요. 왜냐면 x제곱으로 나눠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x분의 3 x제곱분의 7 여기도 1 x제곱분의 3이 되는데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서 분모가 0 된다고. 그래서 얘는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인 x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 더하기 x분의 7 되고요. x 더하기 x분의 3이 되고 리미트 x가 0으로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으로 날아가고 얘도 0으로 날아가지고 3분의 x가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3분의 겁나 큰 숫자. 그래서 얼마야?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차수가 더 클 때는 무조건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지? 이제는 우리 끝이야. 이거 더 이상 이제 설명 못해요. 이런 건 방학이니까 하는 거야. 엄밀히만.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이제 분모 분자 차수가 뭐한 경우?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답이 뭐겠어요? 지금 한 거 그대로 밟으면 되잖아. 뭘로 나눠줘야 되겠어? x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분모이거든. 그래야지 0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2-x분의 3 여기는 x제곱분의 1 되는 거고 여기는 3 더하기 x분의 5 여기는 x제곱분의 3이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0으로 가고 수렴해. 그럼 2 빼기 0 더하기 0이니까 2가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도 0, 0 사라져서 뭐가 돼?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이제 정석적인 거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물론 나중에 우리가 내신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풀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뭐 해서 푸는 거야? 암기하는 거예요. 분자가 더 커. 분모가 더 커. 얼마야? 0. 분자가 더 커. 0. 아니 무한대. 똑같아. 최고차항의 개수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하니? 잘 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제 이거까지만 하고 우리 시작. 봐봐. 너네 x 이렇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봐. 내가 얘기했죠. 극한이라는 건 상태라고. 그럼 나는 이 지금 무한대로 간다는 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끝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니까 저쪽 어딘가에 있다고. 너네 저쪽 어딘가에서 3x랑 7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훨씬 커요? 3x가 무조건 크겠죠. 3 곱하기 1000만 해봐. 3000이랑 7 중에 3000이 훨씬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무한대라는 그 공간에 있는데 그때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얘보다 매우 뭐한 숫자여서 작은 숫자니까 뭐 해도 돼?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재산이 30조가 있어요.
그러면 좋겠다, 그치? 30조 더 있어요. 근데 우리 영준이가 돈 빌려달래. 한 1억 좀 땡겨달래. 아 그럼 주죠. 나 없어. 나 못 줘. 근데 내가 3억 있는 사람이야. 1억 달래. 미친놈이지, 그치? 아 똑같은 원리라고. 그러니까 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그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어? 둘 중에 얘는 무시할 수 있죠. 둘 중에 얘도 뭐 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있죠. 그럼 얘네 둘만 남는 거야. 그럼 이거 약분되죠. 그럼 x분의 3이죠. 그 답이 얼마야? 0이야.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야. 이해해? 하지만 원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 됐죠? 오케이? 예. 자, 그럼 여태까지 배운 거 잠깐 정리해보면 극한이라는 건 뭐다? 정확한 값이 아니라 상태라고, 그치? 그럼 무조건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근사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쉴게요. 너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fx를 알고 싶으니까 얘는 y 값이고 얘는 뭐예요? x 값이지만 이 x 값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움직임이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다시 뭐가 중요하다고요? 움직임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3에 가까이 가는 건데 3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왼쪽에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정의역은 움직임이 중요한 거고 치역은 도달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꼭 기억해. 정의역은 뭐가 중요하다고?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오케이? 우리가 2교시 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정의역은 극한에서 정의역은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우리 2분인데 15분까지 쉬었다가 네, 시작할게요.